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금 시작할게요, 여러분. 네, 시청각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서 제작했고요. 또 저희 JIBS 창사 20주년 특집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각장애인은 보는 것, 듣는 것도 어려운 장애인. 우리 지난주에 또 강석범 과장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봤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텐데요. 자, 오늘 제주도 농아복지관 정우정 팀장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께 또 시간 전해드릴 텐데요. 실제 우리 제주에는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신가요? 어떤가요? 네. 네,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많이 없다고 보통 생각을 하세요. 네. 저도 이 일을 하는데 되게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정말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느냐 실제로 네. 몇 명이나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다만 시청각 장애라는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청각과 시각 중에 한 가지 장애만 등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둘 다 등록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시각도 그렇고 청각도 그렇고 감각 기능이어서 네. 겉으로 볼 때는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불편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이상은 주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아서 네, 네. 시청각 장애에 대해서는 더 생소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또 본인들이 자신의 그런 불편함이나 힘든 점을 또 소통하기가 힘들잖아요. 비장애인하고. 네. 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더 잘 모르고 또 그 생소하게 느끼기도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우리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김인경의 나우제주에서 그동안 잘 모르고 놓쳐왔던 우리 시청각 장애인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자 만든 시간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시청각 장애라고 하면 단순히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라는 표현보다 진짜 그냥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거 가면 상상이나 될까 이런 생각 되거든요. 어떤 좀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떤 특수성이 있을까요? 네. 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단순히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네. 세상과 소통이 완전히 단절이 되고 암흑 속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많이 아시는 게 헬렌 켈러인데 네. 이제 헬렌 켈러처럼 전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좀 소수예요. 많지는 않지만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혀 들리지는 않고 약간의 시력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또 전혀 보이지 않고 약간의 청력이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요. 이분들은 네, 또 네. 이제 약간 들을 수 있으시죠. 그리고 청력과 시력이 모두 조금씩 이제 잔존해 있어서 조금은 보고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보고 들을 수 있으니까 시청각 장애가 아니지 않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는데 네. 보통 이제 잘 들리지 않으면 입모양을 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잘 보이지 않을 때는 들리는 소리를 같이 해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데 청각과 시각이 동시에 저하되다 보면 이런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더 힘들어져서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이제 시청각 장애라고 같이 부르긴 하지만 장애 정도나 잔존 기능 정도나 의사소통 방법들이 전부 개인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감각 정도를 활용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또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이 개인의 장애 상황에 맞춰서 각각 다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네.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잘 몰랐던 건데, 또 우리, 얘기를 잘 해주셨어요. 제주도내에도 이제, 이렇게 시청각 장애,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어떻게 지금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예, 많은 분들이 일단 이제 시청각 장애라는 개념도 없기 때문에 그냥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체념하면서 어렵게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일단 의사소통이 어렵고 네. 혼자서 밖으로 이동하는 것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동행하지 않으면 외출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거의 집에만 있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래서 꼭 가야 하는 병원 진료 같은 경우에 이제 가족이 시간을 내서 함께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도 생계나 이런 이유로 계속 24시간 케어를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계속 부탁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 예,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 아니면 부탁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혼자서 외출도 못하고 집에만 계시니까. 근데 집안에서는 TV를 보려고 해도 TV에서 무슨 소리인지 무슨 화면인지 잘 모르세요. 그래서 TV를 보는 것도 재미가 없고 어렵고 또 혼자서 식사를 준비해서 드시는 것도 어렵고요. 어렵겠고요. 예. 네.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아. 시간을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하루 종일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얼마나 그 혼자 암흑 속에 있는 것 같은, 우리 제목이 어둠과 정막인데 그 안에서부터 우리가 나오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공감해보자라는 시간이고요. 그렇다면은 이건 뭐 그냥 가정의 일? 가족의 일이 아니에요. 그죠? 사회적으로 제도가 네. 필요한데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가장 여러 가지 교육 훈련이든 이제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어쨌든 가장 필요한 거는 네. 그 시청각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도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의사소통이나 뭐 이동 지원이나 정보 제공 같은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통 하는 기본적인 일상생활들이 있잖아요. 식사를 하고 이제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어디 쇼핑을 해서 원하는 물건을 사고 받고 싶은 교육을 받고 이런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들이 시청각 장애인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옆에서 여기가 어딘지 알려주고 또 이제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동행해주고 주위에 무엇이 있는지 정보도 주고 또 이제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 있게 통역 역할을 해주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시청각 장애인 분들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일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주변에 그런 사람들, 그런 관계가 필요하네요. 이 제스토 동아복지관에서도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분들 지원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일단 사회에서의 그 이해와 공감이 가장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데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소수의 몇 명을 지원할 예산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 사회의 구성원인데 소수라고 해서 이 사회에서 배제되고 혼자서 그걸 다 감내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과연 옳은 사회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네, 네. 이분들이 이제 소수지만 지금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데 충분히 지원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을 보장하는 게 국가와 사회의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누구나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누구나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고 다 인권이 있는데 이분들 소수지만 이분들도 다 행복권, 인권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소수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면서 네 때로는 또 살포시 외면할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저희 함께 인식 개선에 도움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제스토 농아복지관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전국 최초로 여러 가지 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그 결과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네, 2019년부터 20년까지는 저희 복지관 자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했었고 네. 작년 2021년에는 제주도와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네. 그 작년 실태조사에서 시청각 장애로 있는 분들 파악했던 분들이 308명이었어요. 네. 그 중에 185명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었고 나머지 124명은 조사 거부자로 분류가 됐었어요. 근데 이 조사 거부자로 분류되신 분들이 거부한 사유를 보면 이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네. 의사소통 수단이 없어서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워서 이런 이유가 많았고 네. 또 많은 대상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서였어요.
있어요. 근데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는 전화도 문자도 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네요. 당연히 소통이 되지 않으니까요. 않으니까. 그래서 더 중증의 어려운 시청각 장애인분들은 저희가 오히려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났던 그 시청각 장애인분들의 주 욕구들을 보면 유아동기나 청년기 시청각 장애인들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일상생활이 어렵고 또 가족 친구와의 소통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장애가 심화되는데 어떻게 무엇을 준비할 수 없다는 그런 불안함과 막막함이 있었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어서 교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취업이나 직업 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고령층 시청각 장애인이 있었는데 고령층의 경우에는 이제 우울감이나 고립감 같은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의식주 해결을 위한 일상생활 문제, 가족이나 주변인과 단절되는 문제, 그리고 이동이 불편해서 고립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네, 이제 네. 병원을 자주 가셔야 되니까 그런 병원비나 약값 같은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얘기하셨고요. 또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위기 상황이나 응급 상황에서 대처하기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서 도내 시청각 장애인 특성에 맞춘 지원이 이제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인데요. 저희 복지관에서 시청각 장애인분들에게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도 전역의 이런 시청각 장애인분들의 욕구를 모두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그렇네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만났을 때 정말 너무 어렵고 이제 당장 지원이 시급하다 하는 분들은 거리에 상관없이 최대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것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지원 체계가 마련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조사를 하면서 더 절실하게 그런 부분들 느낀 것 같고, 또 주변 분들의 또 많은 관심과 또 반응들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응원도 필요하고요. 실질적인 지원도 필요하고. 앞으로 이제 20부작으로 저희 나우제주에서 기획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함께 하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정호정 팀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진행해 주실 텐데,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먼저 좀 알려주시죠. 우선은 이제 제주 지역에 살고 계시는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삶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리고 조금의 도움이 있으면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면 시청각 장애인분들이 살아가기 조금 더 편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시청각 장애인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이나 정책 같은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또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시청각 장애인 당사자분을 여기 함께 모셔서 이야기하는 네. 것도 좋지 않을까.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 남아있는, 청력과 그리고 시력이 남아있는 분들 모셔서 이야기 나누면 더 그 절실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짜 남이 아니라,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우리 당사자가 될 수도 있다면서요. 우리는 다 예비 장애인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적으로 더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간, 오늘 또 첫 시간이기도 했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이제 다가오는 6월 27일은 네. 헬렌 켈러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시청각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는 날인데요. 그 해외의 다른 나라들은 시청각 장애를 최중증의 가장 어려운 장애로 규정을 해서 네. 여러 가지 측면의 전문적인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 하나로 이렇게 시청각 장애인의 날을 이제 함께 기념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주간에 시청각 장애 알림 캠페인을 진행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당사자분들을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훈련과 서비스 제공도 물론 아주 중요하지만 그 사회적으로 시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알고 공감하고 또 이해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네. 이제 우리 이웃에 지금 살고 있는 시청각 장애인 분들께서도 평범한 일상을 함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네요. 정말 세상 속으로 함께 나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6월 27일이 헬렌 켈러가 태어난 날로, 시청각 장애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시청각 장애 공감 프로젝트 어둠과 정막으로부터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고요. 지금까지 제주도 농업복지관 정우정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